걸프 지역에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세력이 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분쟁에 합류해 걸프 국가들의 드론 관련 전문성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란을 상대로 상상 못할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상하지 못했고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게 이것은 한때 거의 영향력이 없었던 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떠오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군인도 걸프 지역에 파견해 이란 드론을 적극 격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중동 활동에 대해 밝힌 내용입니다. 우리가 격추시켰냐고요? 네, 했습니다. 한 나라에서만 했냐고요? 아니요, 여러 나라에서 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이란 샤이드 드론 위협에 대응하도록 전문가들을 여러 걸프 국가에 파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은 그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요격 드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단순히 걸프 지역의 새로운 동맹국들에게 조언하는 것 이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전문가들은 군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직접적인 형태의 전문 지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걸프 지역의 여러 파트너들을 위해 방공작전에 참여했으나 어떤 국가가 혜택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그 노력의 보상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회복력에 기여하는 대신 그들의 안보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것이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러한 기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와 석유, 디젤, 그리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하며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소모전에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에피퓨리 작전 영향 아래 걸프 국가들과의 교류에 대해 더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식 전 우크라이나는 걸프 지역에 228명 드론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의 걸프 파트너들이 이란 드론 위협에 대응할 방공 시스템 개발을 도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젤렌스키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것이 단순한 훈련 임무나 연습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현대적인 방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무기 제공자 그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에피큐리 작전과 이란의 대응으로 인해 걸프 국가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일이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 휴전 발표 전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AP뉴스가 우크라이나의 걸프 국가 방공망 개입을 보도할 때도 잠정 휴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이란이 대화 중이었고 이로 인해 이란이 걸프 이웃국에 발사하던 샤이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곧 상황이 변했고 휴전이 깨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게시물 2건에서 이란과의 협상 실패를 알리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은 책임을 이란에 돌렸습니다. 이란과의 회담은 아침에 시작해 밤늦게까지 약 20시간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성과도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란은 핵 양항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트럼프는 선언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의 해협 봉쇄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봉쇄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갈등이 재점화돼 불가피한 일이 확실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다시 샤이드 드론을 배치할 것입니다. 하지만 걸프 국가들에게 더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그 드론들과 이란 미사일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영토에 있는 군사기지와 기반 시설을 향해 날아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걸프 국가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깨지면서 그 국가들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란 드론 파괴에 다시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했다고 확인한 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명백한 긴장 고조입니다. 한때 전문 지식의 공유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중동 땅에서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새 걸프 동맹국들이 왜 우크라이나를 처음부터 필요로 했는가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 동맹국이고 이란 드론에 대응 가능한 현대식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젤렌스키가 현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망이라고 말한 것을 개발하는데 왜 굳이 우크라이나와 그 군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걸까요? 그 답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격 드론입니다. 젤렌스키는 중동에서 활동 중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자국산 요격 드론을 사용해 파트너들을 대신해 이란의 샤이드 드론을 격추시키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요격 드론들은 걸프 국가 방공망에 통합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지원 의사가 있는 국가에 더 많은 드론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 최대 1000대가 매일 걸프 지역에 보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파트너들이 드론 생산 자금을 지원하면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 거래는 우크라이나가 방어력을 높일 요격 드론을 제작하며 파트너십도 강화할 수 있어 상호 이익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요격 드론을 자체 생산하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후자의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 우크라이나는 이미 걸프 지역의 잠재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진 이 기술의 효과를 더 입증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요격기는 저렴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간단합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이 요격기들은 드론 조종사들이 특수 1인칭 시점 고글을 사용해 접근하는 공격 드론을 향해 조종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요격 드론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기체가 2025년에 개발됐습니다. 스팅은 아마도 가장 유명한데 시속 343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표적을 찾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총알처럼 생긴 스팅은 요격 드론이 하는 일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즉, 자체 운동 에너지와 경우에 따라 아주 작은 탄두를 결합해 대형 탄두를 실은 샤이드 드론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그 충돌만으로도 샤이드를 폭발시켜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으로는 P-원선과 불릿이 있는데 둘 다 3D 프린터로 제작되었으며 불릿은 유도 시스템의 인공지능, 즉 AI의 일부 형태를 사용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 파트너들에게 다양한 구매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걸프 국가 등 파트너들과 직접 협력하면 요격 드론을 여러 곳에 판매해 러시아와의 전쟁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걸프 파트너들과 체결한 협정의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이익을 얻는 걸프 국가들이 생산 자금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큰 일입니다. 요격기가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월 1일 디펜스 뉴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에 대해 89.9%의 요격률을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 몇 달보다 확실히 개선되어 주목됩니다. 2월에는 요격률이 85.6%였는데 이는 2025년 12월에 기록된 80.2%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요격 능력 향상은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요격 드론을 방공망에 도입한 것과 일치합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러시아의 장거리 샤이드형 드론 의존을 무력화할 만큼 향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95% 요격률을 목표로 하며 하루 2,000대 요격 드론 생산 자금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군인들을 걸프 지역에 파견하는 것은 이를 실현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걸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요격 드론을 더 많이 구매하면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판매하고 있는 바로 그 드론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예상치 못한 방공 능력 향상이며 러시아가 이러한 기술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아이러니로 생긴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전쟁의 판도는 돌고 도는 법이고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사자에게 물려있는 쪽은 러시아와 이란입니다. 하지만 걸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요격 드론과 그것을 다룰 줄 아는 병사들을 그렇게나 원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군사 이슈를 분석해드립니다. 다른 요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걸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을 매우 적당한 가격에 구매하고 있고 날아오는 위협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사일 대 미사일 전투라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방공 미사일로 샤이드 드론을 격추하면 비용 차이가 생깁니다. 패트리어트 팩3 요격 미사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사일 한 발은 370만 달러, 샤이드 드론 한 대는 이란이 최대 5만 달러를 지불합니다. 이란은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 한 발 값으로 샤이드 드론 74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 차이는 이란의 저가 무기에 대응하도록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방공망을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명백한 대응책은 더 저렴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요격 드론과 이를 걸프 지역에서 운용하는 전문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은 1,000첩달러로 제작 가능해 이란의 전략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제는 미사일 한 발에 수십 대의 샤이드 드론이 아니라 샤이드 드론 한 대에 요격 드론 50 대응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인용한 약 6,000달러의 더 높은 수출가 기준으로도 샤이드 한 대 가격이면 요격 드론 9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걸프 파트너들은 돈을 태우다시피 하던 대응에서 벗어나 샤이드 드론을 비용 효율적으로 격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키워가는 걸프 협력 관계를 정리하자면 오늘날의 요격 드론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4월 9일 키이우 포스트는 러시아 소식통이 우크라이나가 FPV 드론 사거리 확장 전략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드론에 날개를 장착해 러시아 항공기 등 표적을 더 먼 거리에서 공격하는 요격 드론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요격 드론에 있어서 결코 안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더 강력하고 더욱 인상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있는 걸프 국가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걸프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격 드론들이 대량으로 도착하고 있으며 이 드론들은 이란의 샤이드 드론이 피해를 입히기 전에 격추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조언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걸프 파트너들을 위해 이란 샤이드 드론을 격추하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중동 내 입지 강화를 위한 의도적 행동입니다. 이것은 이란을 분노하게 할 행동입니다. 곧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걸프 지역에서의 매우 적극적인 역할이 드러났는데 그 지역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관계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월 말쯤 우크라이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카타르,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즉 UAE를 방문한 중동 순방을 마친 뒤 걸프 지역 세 나라와 10년간의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을 제외한 세 나라가 10년 방위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의 작동 위치에 대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가 이름을 밝히기를 꺼릴 수 있지만 세 건의 방위 협정이 체결된 것을 보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중 한 곳이거나 어쩌면 세 나라 모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파트너십으로 우크라이나가 요격 드론 제공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요격뿐 아니라 방어선, 소프트웨어, 전자전 시스템 등도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협정들을 언급하며 이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대가로 연료, 에너지, 무기, 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으로 이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것, 즉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4년 전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동 지역에서 조연에 불과했지만 러시아의 초기 공격을 견디려면 서방 동맹의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서방 진영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국내 방위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네, 여전히 지원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드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현재 중동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파트너십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때 지원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중동에서 이란을 파트너로 이를 위기에 있습니다. 이는 에피퓨리 작전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란의 표적이 되고 있는 다른 걸프 국가들에서 가졌을지도 모를 영향력을 확실히 잃었습니다. 푸틴은 시리아에서 영향력을 잃었고 유럽에 위협을 가하려다 오히려 대부분 국가들이 그 위협을 인식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여러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요청해 러시아에 맞서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요격 드론 조종사들이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곳에서 러시아의 샤이드 드론을 격추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걸프 지역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미국도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관계가 어려웠고 때로는 갈등까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이 주도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회담은 핵심 사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러시아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이란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AP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미국 특사 자레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에게 키이우 방문과 러시아가 포함된 3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걸프에 병력을 보내 샤이드 드론을 격추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동맹으로서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결단입니다. 트럼프가 나토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이란이 해협 봉쇄에 쓰는 핵심 무기 중 하나를 요격 드론으로 격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략을 잘 세우고 지금까지 협력해온 국가들처럼 미국을 직접적으로 돕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걸프 지역에 투입한다면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관계에서 새로운 진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의 걸프 지역 활동은 트럼프에게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군함에서 출격해 걸프 기지를 방어하는 요격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개입 의지를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기 전략은 걸프 지역의 병력을 파견해 요격기를 통제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이란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3월 14일 우크라이나의 걸프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이란 국회의원들은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에 드론을 지원했다며 공격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나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동에 군인을 파견했고 이들은 이란의 분노의 대상이 된 여러 국가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마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미 에피퓨리 작전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뭔가 주목할 만한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 휴전이 깨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걸프 지역 활동을 재개하면 이란과 러시아 협력이 강화돼 우크라이나 본토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걸프 지역 활동으로 이란을 자극해 잃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 이 도박을 감수하려는 듯합니다. 요격 드론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치를 입증했으며 이제 일본도 걸프 지역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이진 않지만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신형 요격 드론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를 중동에 배치하면 드론이 중동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격기에 대해 궁금하다면 저희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우크라이나, 일본 협력 심화도 다룹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 우크라이나와 걸프 지역 최신 분석을 받아보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